얼마 전에 그 세월호 유골 발견된 것을 은폐했다는 바로 그 사건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월 달에요.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진상규명 방해 세력 명단이라는 걸 발표한 적이 있어요. 언론상에 크게 보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랬거든. 이제 뭐 진상규명하려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결혼하 보다 정도 했는데 이게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세월호 특조위에 이 사람들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발표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전력들을 들어서 이 사람들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니 여기 어떤 연관성도 없는 사람들이 세월호 제2기 특조위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발표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이번에 이번 사건 통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그 인물 있죠. 세월호 인양 추진단 부단장이라고 하는 김현태 씨. 이 사람도 이미 세월호 유가족들이 발표한 방해 세력 명단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해양수산부 쪽에서는요. 연영진 참사 당시 직위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었고요. 이 사람이 작년 11월 달까지 세월호 인양 추진 단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요 행위로 보면은 2015년 11월 19일 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보고용으로 해수부 비밀 문건을 소지했었고요. 세월호 인양 지연하고 선체 훼손하고 미수습자 유실 방지망 부실 조치 등으로 인양을 방해한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현태는 세월호 인양 추진단 부단장이었는데 세월호 인양 지연, 선체 훼손, 미수습자 유실 방지망 부실 조치 등으로 인양을 방해한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직은 세월호 후속 대책 추진단의 부단장입니다. 다음에 이철조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인양 지원반이었고 세월호 인양 추진 부단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은 세월호 인양을 지연, 선체 훼손, 미수습자 유실 방지망, 부실 조치 등으로 인양을 방해한 의혹. 연영진 씨, 김현태 씨, 이철조 씨 이런 사람들 다시 나올 세월호 인양 추진단의 인양 추진과에 있던 장기욱 씨랑 포함해가지고 현직 해수부 직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철조 씨만 해도 세월호 후속 대책 추진 단장이고요. 장기욱 씨만 해도 세월호 후속 대책 추진단의 선체 수습 과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해수부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해수부 차원에서 인양 지연시키고 유실 방지망 같은 거를 조금은 의도적으로라도 부실하게 조치하고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김현태 씨라는 분이 사실은 유골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하다가 지금 온 국민을 지금 분노에 떨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4.16 가족협의회, 4.16 연대,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가 공동으로 공개한 이 명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이야기할 인물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참사 당시 해경 경비 안전국장이었고요. 현재 해경 차장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해경 통신 서버에 대한 특조위의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춘재 씨. 이춘재 씨라고 해야 되나요? 예, 세월호 참사 당일날 해경 본청 국비 안전국장 이분이 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냐면요. 그 4월 16일 날 8시 55분에 공식적으로는 강원식 1등 항해사가 통보를 한 거잖아요. 저희 세월호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순간부터가 조난 상태라면 그때부터가 국가의 임무이다. 여기에서 출발한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책임 방기 및 직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 먼저 거론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한번 고발을 해보자. 이번에 고발과 고소의 차이를 알게 됐어요. 몰랐었어요? 네. 고소는 당사자, 고발은 제3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렇죠. 기본이. 고발은 이제 정부에게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정부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 위법 사항이 있으니까. 네. 처벌해 주세요라고 넣는 게 고발이고요. 네. 고소는 내가 손해를 저 사람한테 봤으니까 네. 내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니까요. 고소고발이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 그냥 뭉뚱그려서 고소고발 그러는데 예. 네, 저희 목요 포럼이죠.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가족들이고 그런데 이제 파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고발장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근데 뭔가 되게 잘못한 것은 많은데 굳이 저희 입장에서 보자면은 직무 위반으로 일단 명칭을 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육아 기간에 뭐 통보를 너무 늦게 했다든지 누군가 도와주겠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답을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찝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육아 기간 등의 지원 및 동원 가능 연락 실태라는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해경 혼자 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7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해경 혼자 할 수 없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도와줬나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고발장에서 해경 본청 녹취록으로 정리를 해보니 9시 20분에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동원 요청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22분에 중앙 119 구조본부에서 전화 왔는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안행부 상황실에서 연락했는데 동원 요청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토부 안행부 직원이 연락해서 심지어 육군 31사단에서 연락해서 육군도 지원을 할까 했는데 구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고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연락 실태를 보면은 9시 20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0시 37분까지 그 시간 동안 국정원, 중앙119 구조본부, 안행부 상황실, 중앙119 구조본부, 중앙119 구조본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위기관리실, 경찰청 위기관리실, 소방방재청 상황실, 국가안보실, 해수부, 국토부 총리실, 안행부 직원, 육군 31사단 이렇게까지 지원 요청을 했지만 구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1시간 17분 정도를 소모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고의성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뭐 했어요, 그럼 그동안 이 사람은? 대답이 없었죠. 그러니까 상황실의 대장이었잖아요. 네. 목포. 네. 목포 상황실 대장이면 왜 상황실을 만들어 놨냐면 해상교통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미리 예방하고 서로 그 교통량 조치하고 어디 가라 부딪힌다 이렇게 조심하라 뭐 암초 있다 해류가 있다 어쩌던다 뭐 훈련 중이다 이런 거 계속 유기적으로 함선들하고 배들하고 통신하면서 교통 정리하라는 역할이고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 배가 어선이 침몰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구조 세력들이 가서 조치할 수 있게 하는 센터잖아요, 상황실이. 네. 근데 이 센터인 상황실의 대장이란 사람이 그러면 자기보다 위에 상급 기관들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자기 밑에 부하들한테 제대로 조치를 취했으면 고발당할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이춘재가 주장하는 바는 침몰 시간부터 전복 신호 같은 10시 31분까지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해경 치안 상황실 옆에 위기관리 상황실에 모여서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지시 내용을 한번 또 정리를 해봤고 그 지시 내용과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것을 타임라인을 한번 맞춰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해경청장 말하는 거죠. 해경청장님 시차별 동선별 조치사항이라는 게 나왔는데 9시 43분입니다. 구조대 특공대 현장 파견 승선시킬 것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침몰 현장에는 세월호로 승선시킬 구조대 특공대가 없었습니다. 해경 지휘부들은 구조대나 특공대가 언제쯤 출동했으며 침몰 현장에 몇 시쯤 도착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실제 상황이 그렇게 달랐던 거죠. 이렇게 조치를 했다. 라고 자기네들 얘기하는데 그때 상황은 아니 뭐 특공대이고 박근혜 스타일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해경들이 할 얘기가 아닌데. 다음에 9시 47분에 123정 현장 사고 선박 내 승선하여 조치 바람 이런 명령이 내려왔어요. 실제는 어땠는데요? 123정은 선원들만 구조한 후 뒤로 물러나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고요. 해경 지휘부들은 123정에서 볼 수 없는 해경 상시 정보 문자 시스템에 이 같은 지시를 한 후 세월호에 해경이 승선했는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9시 52분 무조건 선내에서 나와 있도록 조치. 이 123정 해경들이 이미 세월호 선원들을 모두 구조한 후기 때문에 교신을 아무리 지시해도 실행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해경이 선내로 진입하지도 않았고요. 9시 57분 헬기 항공구조사 여객선 편승 후 현장 안내 조치할 것. 항공구조사들은 세월호에 내려가서 선내로 진입하지 않고 밖으로 탈출한 승객들만 바스켓에 태워서 헬기로 옮겨주었고요. 항공구조사가 탑승객들에게 현장 안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리고 10시 14분 여객선에 자체 부력이 있으므로 바로 뛰어내리기보다는 함정에서 차분하게 구조할 것. 이것은 뭐 이게 방법이 맞다 이런 것보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윗선에서는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 김경일 정장이 승객이 절반 이상이 지금 안에 갇혀서 못 나온답니다. 배가 잠시 후에 곧 침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는 TRS 교신을 한 이후의 지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TRS 교신으로 절반 이상이 갇혀 있고 배가 곧 침몰할 거라는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차분하게 구조할 것. 이거에 대한 이런 식의 진짜. 어떤 책임들이 다 이춘재 경비안전국장이 이 정보를 쥐고 있으면서 쥐락펴락한 가장 핵심 인물이라는 거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10시 21분 승객들 해상 탈출 적극 유도할 것. 탈출하지 못한 승객들은 세월호에서 자력으로 탈출할 수 없었던 시간이고요. 세월호의 우연까지 모두 바닷속으로 들어간 시간이고 10시 31분에 세월호 전복 신호가 뜨는 시간입니다. 이분이 무슨 처벌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받았으면 지금 해경 차장으로 있을 수 없잖아요. 네, 아무 처벌 받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게 포인트인 거죠. 이게 국가가의 책임이냐 아니냐 했을 때 이 분이 책임을 지게 되면은 국가가 잘못했다라는 걸 시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박근혜 정부가 끝까지 막고자 했던 거이었기 때문에 선원들만 그렇게 처벌을 받았죠. 한 명 받은 사람이 이제 김경일 1.3정장 한 명인데요. 예. 그러면 이걸 다시 김현태 씨로 돌아가 보면요. 네.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박근혜 정권의 해수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은 네. 어떤 사람은 승진했고요. 이춘재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김현태 씨 같은 경우도 그 당시부터 세월호에 관련한 일을 해왔던 사람인데 실제로 세월호 수습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수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김영춘 해수부 장관 내려가면 많은 게 바뀔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교통사고였을 거야. 그냥 어떤 문제가 배가 있었기 때문에 무너졌는지만 조사하려고 하면 음모론 같은 건 없죠. 그런데 해경이 지속적으로 뭔가를 덮으려고 했고 이런 엄중한 사안들을 알고 시작되면 저는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바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기회. 네. 해수부하고 해경에서 솔직히 해경이 해체되었던 것을 복원시켰잖아요. 그리고 해수부 직원들 중에 세월호에 관련됐을 것이라고 의심받는 모든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죽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진실을 찾을 수 있게 그 사람들한테 엄중문초를 하고 진실을 찾는 길로 끌어내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야 그 사람들 가족도 살고요. 그 사람들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뭐 공순주님께서 열심히 여태까지 다 샅샅이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이춘재 고발장에 대한 압축본이고요. 예, 여기 해경 구조대, 특공대 등을 늦게 출동하게 하거나 협조하지 않아서 이로 인해서 구조가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거는 거론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힘든 게 우리 안에서의 적이잖아요. 예, 이제 친구들이나 뭐 세월에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래요. 진짜 무능했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그쪽 사람들이 그쵸. 논리죠. 진짜 무능했을 수 있고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렇다. 저는 그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16쪽에 보시면 이거요. 무능해서 경황이 없어서 구조를 못했다는 해양 경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3년 바로 참사 전해에 62차례 조난사고 및 인명구조 훈련을 했어요. 그럼 평균 잡아 6일에 한 번씩 훈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발장에 다 넣었어요. 뒤에 표를 보시면 쫙 나오는데요. 유사한 사례들 다 지진, 해일, 여객선, 인명구조훈련, 잠수구조훈련 등 다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능해서 구조를 빵명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거 성립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저쪽 사람들이 말했던 것 중에 배 밖으로 뛰어내린 사람을 구조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하고 약간 우리는 방향성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 구조하는 건 단 한 건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와, 생각보다 2013년도면 세월호 사건 나기 바로 전해이기 하루 때문에 전에. 네.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고 2014년도에도 꾸준히 훈련을 했을 것 같은데요. 1월 달에만 해도 3번, 2월 달에 하면 5번, 3월 달에 2번, 4월 달에 3번, 5월 달에는 굉장히 많았네요, 훈련이. 5월 달에는 거의 한 20건 정도가 있고요. 이 훈련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해서란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고발 이후에는 그렇게 적었어요. 침몰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침묵하던 이춘재가 침몰한 직후인 10시 35분이 돼서야 비로소 서해청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요. 지금 여객선에 항공구조단 못 갑니까? 그림이 됐어야 됐는데 그게 문제라 말이죠. 그림이 됐어야 됐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기록에 나와 있는. 네, 공식적인 네. 왜냐면 이거는 고발장이니까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쓴 글이에요. 법적으로. 예. 거의 사실은 넣을 수가 없는 넣을 수가 고발장. 없어요. 예. 근거는 TRS 녹취록이라든지 여태까지 나와 있었던 자료들
그다음에 표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2013년 해양경찰청 훈련 목록표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찾아보면. 그러면 이 사람 말을 이걸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분석이라 그런 걸 해보면 뭔가 그림을 만들려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막 좀 전에 조치한 걸 시간대로 보면. 그러니 우리가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림이 됐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멋있게 구조해야 되는 상황. 제가 아까 솔주님이 얘기한 것처럼 무능론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공식 데이터 자료를 하나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해양사고 현황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나오는 건데요. 제가 2010년부터 16년까지 찾아봤거든요. 2011년까지는 상승해요. 해양사고가. 그러다가 2012년, 2013년에는 해양사고 총 건수가요. 13%, 31% 이렇게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인명사고도요. 12% 이렇게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계속 해양사고 건수와 인명피해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2014년에 세월호가 가라앉고 나서요.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상승합니다. 해경이 해체됐죠. 그리고요. 바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해경이나 해수부 이런 사람들이 무능한 게 아니었어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그 연근해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들이 감소하고 있던 추세거든요. 특별히 기술이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해경과 해수부도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었던 추세인 거예요. 아, 이것도 미스테리네요. 무능론은 우리가 그토록 싫어했던 이야기잖아요. 지금까지 세월호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던 게 무능이 아니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세력들이 지금 승승장구해서 남아서 요직으로 올라가고 심지어 세월호 선체 조사하는 현장에도 책임자로 있다는 거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네, 이 고발장 쓰면서 많이 솎아낸 거예요. 언딩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왜 세월호 그 항공 사진으로 찍어놓은 거 보면은 완전히 아작내놨잖아요. 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드러났죠. 사이에 거기에 만약에 뭔가를 은폐하려고 있는 책임자가 현장 책임자로 있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세월호 우연은 다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 골조만 남아있다시피 해서 다 뚫려 있는 상태고 그거를 육상에서 바로 직립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제일 심하게 돼요. 세월호가 구조역 학성으로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사실. 네, 여기 마지막에 써놓은 것처럼요. 이게 고발장을 쓰고 또 이게 두 번째 고발장이에요. 그러니까 더 하시고 싶으시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의문 4가지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하지 않았는가? 왜 구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가? 왜 구하기 위해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구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노력을 했는가? 이것 때문에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보면 구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다. 계속 버텼던 거죠. 구해야 되는 상황에 적시적소에 이 사람이 어떤 조치만 취해줬어도 되는데 일부러 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시간 딜레이만 시키는. 그래서 네. 지금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림이 됐어야 됐는데. 네. 아, 좀 무섭습니다, 이거는. 이거를 이미 한번 박수영 군 아버지께서도 이춘재를 고발하셨는데, 검사님을 만나셨대요. 아, 그때 그 이야기죠. 그래서 검사가 했다는 막말. 검사가 세월호 사고, 교통사고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검사가 받아들였다고. 네, 차라리 교통사고 아니냐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거죠. 이 XX들. 그냥 제대로 구했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맞다. 텐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복잡하게 만드냐고. 맞아. 그렇게 네. 그렇게 괜찮다는 얘기했는데. 듯이. 그게 더 힘든 거죠. 사실은 이 세월호 참사에 있어가지고 참사 원인은 아니라고 해도 이게 덮어져버린 건 모두 다 검찰 책임이에요. 검찰이 똑바로 안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검찰의 수사를 지휘를 했던 사람이 황교안과 우병우였습니다. 아이고, 알겠고요. 네. 잠깐 오늘 말씀해주신 카톡 포렌식 이야기하고 이춘재 고발 건은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그림이 됐어야 되는데란 말은 처음 들었거든요. 그 그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인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계속 딜레이 시키면서 결국은 배가 무너지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이춘재였군요. 이분이 바로 현재 해경의 차장이십니다. 총장 밑에 차장. 와, 높다 높기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랜만에 나오셔서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정보를.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예. 오늘 내용은 정말 그러니까요. 소름 끼쳐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을 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육아 기간에 뭐 통보를 너무 늦게 했다든지 누군가 도와주겠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답을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찝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육아 기간 등의 지원 및 동원 가능 연락 실태라는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해경 혼자 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7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해경 혼자 할 수 없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도와줬나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고발장에서 해경 본청 녹취록으로 정리를 해보니 9시 20분에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동원 요청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22분에 중앙 119 구조본부에서 전화 왔는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안행부 상황실에서 연락했는데 동원 요청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토부 안행부 직원이 연락해서 심지어 육군 31사단에서 연락해서 육군도 지원을 할까 했는데 구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고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연락 실태를 보면은 9시 20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0시 37분까지 그 시간 동안 국정원, 중앙119 구조본부, 안행부 상황실, 중앙119 구조본부, 중앙119 구조본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위기관리실, 경찰청 위기관리실, 소방방재청 상황실. 준재 씨라고 해야 되나요? 예, 세월호 참사 당일날 해경 본청 국비안전국장 이 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냐면요. 그 4월 16일 날 8시 55분에 공식적으로는 강원식 1등 항해사가 통보를 한 거잖아요. 저희 세월호가 지금 침몰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순간부터가 조난 상태라면 그때부터가 국가의 임무이다. 여기에서 출발한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책임 방기 및 직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 먼저 거론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한번 고발을 해보자. 이번에 고발과 고소의 차이를 알게 됐어요. 몰랐었어요? 네. 고소는 당사자, 고발은 제3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렇죠. 기본이. 고발은 이제 정부에게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정부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 위법 사항이 있으니까 네. 처벌해 주세요라고 넣는 게 고발이고요. 네. 고소는 내가 손해를 저 사람한테 봤으니까 네. 내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니까요. 고소고발이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 그냥 뭉뚱그려서 고소고발 그러는데 예. 네, 그 저희 목요 포럼이죠.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가족들이고 그런데 이제 파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고발장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근데 뭔가 되게 잘못한 것은 많은데 굳이 저희 입장에서 보자면은 직무 위반으로 일단 명시. 국가안보실, 해수부, 국토부, 총리실, 안행부 직원, 육군 31사단 이렇게까지 지원 요청을 했지만 구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1시간 17분 정도를 소모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고의성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뭐 했어요 그럼 그동안 이 사람은? 대답이 없었죠. 아 그러니까 상황실의 대장이었잖아요. 네. 목포. 네. 목포 상황실 대장이면 왜 상황실을 만들어 놨냐면 해상교통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미리 예방하고 서로 그 교통량 조치하고 어디 가라 부딪힌다 이렇게 조심하라 뭐 암초 있다 해류가 있다 어쩌던다 뭐 훈련 중이다 이런 거 계속 유기적으로 함선들하고 배들하고 통신하면서 교통 정리하라는 역할이고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 배가 어선이 침몰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구조 세력들이 가서 조치할 수 있게 하는 센터잖아요, 상황실이. 네. 근데 이 센터인 상황실의 대장이란 사람이 그러면 자기보다 위에 상급 기관들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자기 밑에 부하들한테 제대로 조치를 취했으면 고발당할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이춘재가 주장하는 바는 침몰 시간부터 전복 신호가 뜬 10시 31분까지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해경 치안 상황실 옆에 위기관리 상황실에 모여서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 세월호 6월 발견된 것을 은폐했다는 바로 그 사건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월 달에요.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진상규명 방해세력 명단이라는 걸 발표한 적이 있어요. 언론상에 크게 보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랬거든 이제 뭐 진상규명하려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결혼하나 보다 정도 했는데 이게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세월호 특조위에 이 사람들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발표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전력들을 들어서 이 사람들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니 여기 어떤 연관성도 없는 사람들이 세월호 제2기 특조위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발표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이번에 이번 사건 통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그 인물 있죠. 세월호 인양 추진단 부단장이라고 하는 김현태 씨. 이 사람도 이미 세월호 유가족들이 발표한 방해세력 명단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해양수산부 쪽에서는요, 연영진 참사 당시 직위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었고요. 이 사람이 작년 11월 달까지 세월호 인양 추진 단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주요 행위로 보면은 2015년 11월 19일 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보고용으로 해수부 비밀 문건을 소지했었고요. 세월호 인양 지연하고 선체 훼손하고 미수습자 유실 방지망 부실 조치 등으로 인양을 방해한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현태는 세월호 인양 추진단 부단장이었는데 세월호 인양 지연, 선체 훼손, 미수습자 유실 방지망 부실 조치 등으로 인양을 방해한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직은 세월호 후속 대책 추진단의 부단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철조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인양 지원반이었고 세월호 인양 추진 부단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은 세월호 인양을 지연, 선체 훼손, 미수습자 유실 방지망, 부실 조치 등으로 인양을 방해한 의혹. 연영진 씨, 김현태 씨, 이철조 씨 이런 사람들 다시 나올 세월호 인양 추진단의 인양 추진과에 있던 장기욱 씨랑 포함해가지고 현직 해수부 직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철조 씨만 해도 세월호 후속 대책 추진 단장이고요. 장기욱 씨만 해도 세월호 후속 대책 추진단의 선체 수습 과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해수부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해수부 차원에서 인양 지연시키고 유실 방지망 같은 거를 조금은 의도적으로라도 부실하게 조치하고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김현태 씨라는 분이 사실은 유골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하다가 지금 온 국민을 지금 분노에 떨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4.16 가족협의회, 4.16 연대,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가 공동으로 공개한 이 명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이야기할 인물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참사 당시 해경 경비 안전국장이었고요. 현재 해경 차장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해경 통신 서버에 대한 특조위의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춘재 씨. 이춘재 씨,